온라인 쇼핑몰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건너야 할 세 가지 산이 있습니다. 매출, 고객 CS,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어요. 많은 초보분들이 자본이 없거나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처음에 매출을 아예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게 브랜드 위탁이었습니다. 혹시 브랜드 위탁이 무엇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 채널 페이지에 가셔서 무료 강의 1강부터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고객 CS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문제 없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나는 고객과 구매처와의 중간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브랜드 위탁 방식은 기본적으로 위탁 방식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고객에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만약 고객이 파손으로 반품 신청을 했을 때 구매처에서 파손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자 입장에서 고객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그 사진을 구매처에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구매한 구매처에 반품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매처에서 택배 기사님을 고객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저 중간에서 구매처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CS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조심해야 될 지식재산권은 뭐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뭐 엄청난 일을 당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재권에 대해서 걱정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처럼 다가올 거예요. 저도 처음에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지식재산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이미지입니다. 지난번에 지재권 이슈가 있었다는 댓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눕기를 따서 썼다. 이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눕기라는 것은 그냥 이미지의 배경만 없애주는 거거든요. 상품 사진은 여전히 그대로 쓰게 된 거죠.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 촬영한 상품 사진을 허락 없이 쓰는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업체에서 촬영한 공식 사진을 쓰지 말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상품 하나하나 다 촬영해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직접 찍은 사진과 유사한 게 뭘까요? 바로 리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매자들이 찍어준 사진이라는 거죠. 이런 사진들을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AI로 사진을 보정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이나 리뷰에서 찍은 사진을 이런 사이트에서 사진을 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재권 이슈가 터졌을 때 상대방에게 전화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매출을 많이 내다 보면 지재권 관련해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지재권 관련해서 연락 오는 거에 한 90%는 이메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한 상품을 내리거나 가격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상품 내리거나 원하는 가격으로 맞춰주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런데 메일이나 우편으로 내용 증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대부분도 사실 무슨 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상품 삭제하거나 이미지 바꿔라, 이런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 싶으면 얼른 삭제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미지와 같이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자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지재권 침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업체에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고 우리 같은 1인 셀러들에게 내용 증명을 막 뿌리고 합의금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때 바로 전화를 걸어버리면 상대방 법무법인 측에서는 얘 초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걸어서 더 멘탈을 흔듭니다. 또 전화를 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녹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 오더라도 절대 상대방한테 먼저 전화를 걸면 안 됩니다. 또한 전화가 와서 어디 법무법인이다, 지재권 침해 때문에 연락을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연락이 어려워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끊어야 돼요. 그 다음 메일로 대응을 잘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해당 서류에 적힌 상품들을 모두 내리거나 삭제합니다. 간혹 명확하게 상품명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고 대충 보고 적었다고 스스로 셀프 인증하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거든요. 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번 연락을 받고 바로 상품을 삭제했다, 그리고 앞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 정도로 작성을 해서 회신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왔을 때는 그 우편에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 연락처로 회신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체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셀러들도 똑똑해지고 정보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막무가내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거나 막무가내로 소송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셀러들도 영업방해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계약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곳은 영업방해로 고소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화난 일이 있었거든요. 제 수강생이 저에게 배우기 전에 겪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제 수강생 중에도 브랜드 위탁 배우기 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셨대요. 그때 실제로 법무법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지재권 침해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때는 이분도 초보인 시절이었고 내용 증명을 받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바로 지재권 침해했으니까 3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래요.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많은데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만약에 재판까지 가서 승리해서 300만 원 이상 받을 거였으면 합의금 깎아줄까요? 절대 안 깎아주죠. 근데 마음 쓰는 척하면서 100만 원까지 깎았고, 이분이 더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니까 선심 쓰는 척하면서 10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라고 하고 조정위원회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브랜드 위탁 너무 배우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과거 경험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문제가 될 게 없다. 만약에 내가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도 소송을 받게 되면 내가 계약해 있는 법무법인 붙여주겠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벌금까지 내가 다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 나눈 지 3일 만에 일매출 100만 원을 넘기셨어요. 현재는 월 매출 3천만 원 달성을 위해 달려나가고 계시고, 올해 목표를 월 매출 1억으로 잡고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해서 대응 방법 매뉴얼을 잘 정리해 놓고 브랜드 위탁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브랜드 위탁 무료 강의 1강부터 4강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유료 강의 못지않게 잘 배웠다는 댓글들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풀어드리지 않은 노하우가 많죠. 특히 여러 오픈마켓에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 등 특급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설명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1강부터 4강까지의 내용만 알아도 월 매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기 어려운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오프라인에서 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순이익 30만 원 정도 버는 것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제 무료 강의 내용들만 들어도 정말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벌고 싶다, 월 1000만 원 순수익으로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료 강의를 신청해 보세요. 저는 강의만 띡 주고 수강생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월 순수익 최소 300만 원 벌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출 아니고 순수익입니다, 여러분. 우선 강의 수강하시면 월 1회 오프라인 스터디를 열어서 밀착 케어 해드립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매월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이 스터디를 촬영해서 녹화본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또한 기수별로 단톡방이 평생 운영됩니다. 성과 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월 1억은 훌쩍 넘는 브랜드 위탁 고수들을 멘토로 영입해서 수강생분들이 성과 날 때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시작하고 3일 만에 매출 100만 원 넘는 사례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매출이 500만 원을 넘는 수강생까지 성공 사례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요. 많은 분들이 셀러하면서 고민하는 지재권 문제, 아까 제 수강생 예시 들어드렸죠. 이 수강생에게만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전부에게 지재권 이슈 발생 시 제가 대응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고, 소송 등의 문제까지 불거졌을 시 저와 계약된 법무법인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며, 만약 벌금을 물게 되면 그것 또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절대 문제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브랜드 위탁 강사가 있었나요? 혜택이 정말 엄청나다고 느끼실 겁니다. 월 3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이유는 월 순수익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면 그 이상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기수당 딱 30명만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브랜드 위탁 유료 강의를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몇몇 사람들은 저처럼 강의를 파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 한탕 벌려고 사기치는 강의파리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 홍보를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사기라고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17개 기수의 수강생들을 배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브랜드 위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져서 더 이상 수익률이 나지 않을 거라고. 경쟁이 심해서 돈을 못 번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해야 돼요. 근데 스타트업이 잘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경쟁이 심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 위탁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지금은 월 수억씩 매출 내면서 남부럽지 않게 돈 벌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장 잔고가 20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때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저같이 엑셀도 못하고 컴맹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호기롭게 딱 시작했는데 한 달 매출이 2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 아니고 매출이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브랜드 위탁이었어요. 브랜드 위탁은 광고 마케팅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먼저 돈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었어요. 시작하고 첫 달에 600만 원 넘게 매출 나왔고 3달 지나니까 매출이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와서 월 7억 원이 넘는 매출까지 달성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다 보니 제 친구나 지인들이 하나둘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두 명씩 이 방식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막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 금방금방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산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위탁을 통해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돈을 벌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엑셀을 잘 못해도 나이가 많고 적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성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역삼역 테헤란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